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냄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갓 구운 빵 냄새,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 냄새, 저는 책 냄새도 참 좋아합니다. 서점이라는 공간이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면서 요즘 동네 서점들은 책 냄새와 함께 커피 향도 맡을 수 있게 커피도 함께 파는 곳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바로 그런 기분 좋은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요즘 서점가에서 핫한 베스트셀러 소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인데요. 이 소설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작가의 말에서 이 구조를 소개하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의 인물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크게 티는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 작은 디테일을 요리조리 바꿔가며 새롭게 배우고 연마한다. 세상의 기준에서 엄청난 성공을 불러올 행동은 아닐지라도 무언가를 계속하면서 그들은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 결과 시작점에서 몇 발짝쯤 떨어진 곳에 서 있게 된다. 그들이 선 그곳이 타인의 눈에 높아 보일지, 낮아 보일지, 좋아 보일지 또는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 상관없다. 그들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그곳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됐다.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이 책은 드라마틱하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자극적이고 스피디한 소설은 아닙니다. 그와는 어쩌면 정반대의 느리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따뜻하고 포근한 마치 외할머니 집 담요 같은 소설입니다. 그렇게 이 책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힐링을 주는 소설이죠. 궁금하시죠? 자, 그럼 오늘의 책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이제 더는 울지 않아도 된다. 영주는 카운터 옆 책상에 앉아 메일을 열었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 물량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려는 것이다. 확인한 후에는 어젯밤에 적어놓고 간 메모를 읽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메모해 놓는 습관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들였다. 예전엔 하루를 완벽히 통제하고 싶어 메모를 했다면 지금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 메모를 한다.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읽고 나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 서점을 열고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메모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정지된 시간이었다. 겨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서점을 열기 전까지는 뭐에 홀린 듯 기운이 뻗쳤다. 아니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이 더 맞을 듯 싶다. 영주는 서점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다른 모든 생각을 쫓아냈다. 다행히 영주는 집중할 대상이 있으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목표가 그녀를 뛰게 했다. 장소를 정하고 건물을 찾고 인테리어를 하고 책을 입고하는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다. 휴남동 가정집들 사이에 휴남동 서점이 문을 열었다. 문만 열어놓았을 뿐 영주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점은 아픈 동물처럼 숨을 헐떡이며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서점이 품어내는 은은한 분위기가 동네 사람들을 끌어들였지만 이내 발걸음이 줄었다. 몸속에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얗게 앉아있는 영주 때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그녀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영주는 웃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웃음을 따라웃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주의 웃음이 꾸민 웃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있었다. 민철 엄마도 그중 하나였다. 가게 사장이 그러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오긴 하겠어. 책 파는 것도 다 장사인데 고상하게 앉아있기만 해서 어떡해. 돈 버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줄 알아? 예쁜 얼굴에 화려하게 차려입길 좋아하는 민철 엄마는 일주일에 2번씩 문화센터에서 중국어와 드로잉을 배웠다. 그녀는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상 서점에 들러 영주의 안색을 살폈다. 오늘은 좀 괜찮아? 저 원래 괜찮아요. 민철 엄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에 영주가 옅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으이그 동네에 서점이 생겼다고 다들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그런데 웬 병자 같은 아가씨가 어디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축 늘어져 앉아 있으니 어디 쉽게 오겠어? 민철 엄마는 말을 하며 반짝거리는 가방에서 반짝거리는 지갑을 꺼냈다. 제가 나사 하나 풀린 이미지예요? 그것도 좋은데요. 영주가 농담이라는 걸 알리려는 듯 과장해서 활기차게 말하자 민철 엄마가 쯧쯧 소리를 내다 픽 웃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한 잔 줘. 영주는 계산을 하며 이번에는 진지한 척 말을 이었다. 제가 원래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 일부러 어리숙해 보이려 그러는 건데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영주의 말에 민철 엄마가 재미있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농담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누가 알려준 거 아니지? 영주가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듯 쌍꺼풀이 작게 진 눈을 크게 뜨며 입을 야무지게 다물자 민철 엄마가 기분 좋게 웃으며 눈을 흘겼다. 영주가 커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철 엄마가 테이블 바에 몸을 기대고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러고 보면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한없이 몸이 꺼지더라고. 기운도 없고. 민철이 낳고 한동안 병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 뭐 병자가 맞긴 했지. 몸 여기저기가 다 아팠으니까. 그런데 몸이 아픈 건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왜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 커피 나왔어요. 영주가 뚜껑을 닫으려 하자 민철 엄마가 필요 없다며 컵에 빨대를 꽂고는 카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영주도 민철 엄마 맞은편에 앉았다. 병자였는데 병자처럼 굴면 안 되니까 더 힘들었던 거지. 아픈 걸 말하지 못하는 게 억울해서 밤마다 울었어. 만약 그때 나도 영주 사장처럼 맥없이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어.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울음을 그칠 수 있었을 거야. 나 정말 오래 울었어.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해. 마음이 올 땐 울어야 한다고. 참다 보면 더디게 나. 영주가 잠자코 듣고만 있자 민철 엄마는 차가운 커피를 단숨에 빨아들였다. 말하다 보니 영주 사장이 부럽네.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민철 엄마 말처럼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자주 울었다. 눈물이 나면 흐르게 내버려 뒀다. 눈물을 흘리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아무렇지 않게 눈물을 닦고 손님을 맞았다. 손님들은 영주의 눈물을 모른 채 했다. 왜 우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우는 이유가 있겠지 싶은 표정이었다. 이유가 있긴 했다. 영주 또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긴 시간, 아니 어쩌면 평생 그녀의 곁을 맴돌면서 영주를 울게 할지도 몰랐다. 눈물의 이유는 과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영주는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더는 울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는 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자 홀가분했다. 맥없이 앉아있는 나날도 서서히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더 기운이 났다. 하지만 당장 서점을 위해 뭔가를 할 마음은 나지 않았다. 대신 열렬히 책을 읽었다. 읽고 싶은 책을 곁에 쌓아두고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골똘한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밤낮 없이 읽곤 했던 어린 시절처럼. 밥 먹으라는 엄마의 말은 한 귀로 흘리며 배고픔도 있고 눈이 빠져라 책을 읽던 즐거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이 즐거움을 다시 찾는다면 어쩌면 영주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중학교 졸업 전까지 영주는 틈만 나면 책을 읽었다. 바쁜 부모님은 집안 어딘가에 파묻혀 책만 읽는 영주를 그냥 내버려뒀다. 집에 있는 소설을 몽땅 다 읽은 후부터는 도서관에 다녔다. 책 읽는 게 재미있었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다른 세계로 여행을 온 것 같아 마냥 신이 났다.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났다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갑작스레 달콤한 꿈에서 쫓겨난 듯 속이 상했지만 오래도록 그럴 필요는 없었다. 책을 펴면 언제든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니까. 손님 없는 서점에서 책을 읽던 영주는 10대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젠 책 읽는 것도 쉽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하며 뻑뻑해진 눈을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줬다. 눈을 몇 번 깜빡거리고 나서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헤어진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듯 영주는 온 마음을 다해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두 친구는 떨어질 줄 몰랐다. 소원하던 관계가 찰싹 달라붙더니 둘 사이는 금방 회복됐다. 책은 영주를 받아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따뜻이 품어주었고 영주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듯 영주를 그 자체로 이해해 주었다. 영주는 하루 세끼 밥을 잘 챙겨 먹는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튼튼해진 마음으로 고개를 들자 비로소 서점의 객관적인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그간 서점에 너무 무심했던 거 인정. 책장엔 책이 반도 채워져 있지 않았기에 영주는 부지런히 책장을 채워갔다. 여기저기에서 좋은 책을 수소문했다. 읽은 책엔 그녀만의 감상을 적은 쪽지를 꽂았다. 읽지 않은 책도 비평집, 서평집, 인터넷 서평을 읽어가며 다른 독자들의 감상을 알아두었다. 손님이 영주가 모르는 책에 관해 물었을 땐 나중에라도 그 책을 찾아봤다.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려 하기보다 우선 휴남동 서점이 서점의 꼴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그러자 차차 동네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도 줄어들었다. 예민한 사람들은 서점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올 때마다 서점은 더 아늑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심코 한번 들어오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어 갔다. 무엇보다 영주 얼굴이 달라졌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님들을 당황스럽게 하던 영주는 이제 없었다.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일부러 서점을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다. 손님 서너 명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민철 엄마가 기뻐하며 물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왔대?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영주 사장이 그거래? 책에 꽂힌 쪽지들이요.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여기까지 와? 이것저것 다 올려요.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 인사,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책 소개, 가끔은 힘들다고 투정도 하고 퇴근할 땐 퇴근 인사도 하고요. 나는 요즘 사람들을 도통 모르겠어. 그런다고 여기까지 와? 여하튼 다행이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뭘 하고 있긴 했네. 신경을 쓰지 않을 땐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막상 신경을 쓰기 시작하자 일이 끝나지 않았다. 출근해서 퇴근까지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특히 서점 일을 하고 있다가 커피 주문이 들어올라 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스텝이 꼬여 당황하길 여러 날 영주는 바리스타 공고를 서점 근처 몇 곳에 붙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민준이 왔다. 영주는 민준이 내려준 커피 맛을 보고 그날 바로 공고를 모두 뗐다. 민준은 다음 날부터 출근했다. 서점을 연 지 1년쯤 되던 때였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민준은 5분 후에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영주는 민준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것이다. 서점을 여는 오후 1시까지.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서점 오픈 전까지 영주는 소설을 읽는다. 소설은 영주를 자신만의 정서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에 다가가게 해줘서 좋다. 소설 속 인물이 비통해하면 따라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따라 고통스러워하고 비장하면 영주도 따라 비장해진다. 타인의 정서를 흠뻑 받아들이고 나서 책을 덮으면 이 세상 누구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주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매번 찾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첫 페이지를 펼치는 건 아니었다. 수십 페이지를 읽고 나서야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찾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될 때도 많았다. 찾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서 책을 읽는 경우 또한 있었다. 1년 전부터 영주가 읽어온 소설들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다.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며칠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는 떠남. 각기 다른 모습의 떠남일지라도 모든 떠남은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꾼다. 그때 사람들은 영주에게 말했다.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넌 왜 너만 생각해 라고도. 자신을 나무랐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잊을만 하면 환청처럼 들려왔다. 뜸해지는가 싶다가도 기억 저 너머에서 한순간에 달려들었다. 이럴 때마다 영주는 조금이라도 무너졌다. 하지만 더는 무너지기 싫어 영주는 떠나온 인물이 나오는 소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치 떠나온 사람들에 관한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모으려는 것처럼 굴었다. 영주의 몸 어딘가엔 떠나온 이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있다. 그 장소엔 그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난다. 그들이 떠나온 이유, 떠날 때의 심정, 떠날 때 필요했던 용기, 떠나고 나서의 생활, 시간이 흐르고 나서의 감정 변화, 그들의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 영주는 원할 때면 언제든 그 장소로 찾아가 그들 곁에 그녀 자신을 눕혔다. 누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영주를 다독여 주었다. 영주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넌 왜 너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떠나온 사람들의 목소리로 덮었다. 영주는 그녀 몸에 담긴 떠나온 이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이제는 이렇게 용기를 내어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요 며칠 영주가 읽고 있는 소설은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이다. 소설 주인공은 정말이지 철저히 떠나온 여자였다. 여자는 남편과 딸을 떠났다.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자는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하던 그 남자가 떠나가자 그와 함께했던 기억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이후 그 어떤 기억도 인생에 더딥히지 않았다. 남자를 기억하기 위해 삶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삶을 포기하고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는 이제 100살이 되었다. 어쩌면 90살일지도 모른다. 영주에게 좋은 소설이란 기대를 넘어서는 곳까지 그녀를 데려가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사랑 때문에 떠난 여자의 이야기라 할 수 있고 영주의 관심은 떠난 여자의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이제 영주는 사랑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가 남기고 간 안경을 쓰고 다니다 시력을 망친다. 안경을 쓰는 것이 그의 곁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영주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어떻게 50년 전의 사랑, 어쩌면 40년 전일 수도 있는 사랑을 추억하며 그 긴 시간을 홀로 보낼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남자가 유일한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 생각했다. 영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영주는 그녀가 멋지다고 생각했다. 여자가 선택한 삶의 형태는 강렬했고 그것을 이뤄내는 방식은 치열했다. 영주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인생에서 놓치면 가장 아쉬운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여자의 말을 곱씹어 봤다. 인생에서 놓치면 가장 아쉬운 것은 정말 사랑일까? 사랑뿐일까? 사랑은 정말 그렇게나 위대한 걸까? 영주는 사랑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위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누군가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주는 그녀 자신이라면 사랑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 영주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민주는 커피잔을 바짝 마른 행주로 닫고 있었다. 알람을 맞춰 놓은 시계가 오후 1시를 알리며 울리자 민주는 행주를 제자리에 놓은 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패를 오픈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민준이 움직이는 소리에 영주도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영주는 문을 닫고 걸어오는 민준에게 사랑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민준이 어떻게 대답할지 예상이 됐다. 뭔가 생각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겠지. 영주는 민준이 멈칫거리는 순간에 한 생각을 말해주길 바라지만 민준은 자기 생각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문패를 바꾸고 돌아온 민준은 행주를 들고 이미 닦은 컵을 다시 닦기 시작했다. 민준을 바라보며 영주는 묻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영주가 스스로 생각해낸 답이 지금 이 순간의 정답이다. 영주는 정답을 안고 살아가며 부딪히며 실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안다. 그러다 지금껏 품어왔던 정답이 실은 오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정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정답은 계속 바뀐다. 영주는 여전히 컵을 닫고 있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오늘도 수고해요. 침묵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손님 맞으랴, 커피 내리랴, 구입책 목록 작성하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느덧 고개를 들면 할 일도 손님도 커피 내릴 필요도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 서점엔 영주와 민준 둘뿐이다. 영주는 이 시간을 악착같이 활용해 어떻게든 휴식 시간을 만든다. 흐트러진 책들이 눈에 보여도 매대로 걸어가 책을 정리하는 대신 싱크대로 걸어가 과일을 깎는다. 접시에 과일을 담아 민준에게 갖다 주면 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금 내린 커피를 건넨다. 이후에 흐르는 정적. 영주는 이제 이 정적이 편안하다. 타인과 한 공간에 함께 있는데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쁘기까지 하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도 말을 한다는 건 물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일 수 있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느라 자기 자신은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억지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공허해지고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영주는 민준과 한 공간을 사용하며 침묵이 나와 타인을 함께 배려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어느 누구도 상대의 눈치를 보며 일부러 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운 고요에 익숙해지는 법 또한 배웠다.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30분이 넘을지도 모르는 정적의 시간에 민준이 하는 일은 늘 거기서 거기다. 휴식 시간에도 민준은 휴대전화를 꺼내보지 않았다. 이력서에 적어놓은 휴대전화 번호가 있지만 영주는 아직 민준과 통화해 본 적이 없다. 가끔은 책을 읽기도 하던데 책 읽는 걸 그리 좋아하는 듯 보이지는 않는다. 그저 남는 시간은 무슨 실험실 연구원처럼 원두로 이것저것 해볼 뿐이다.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저러는 건가 싶긴 하지만 커피 맛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 나름 진지하게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민주는 얼마나 말이 없는가라는 주제라면 영주와 온종일 수다를 떨어줄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휴남동 서점에 원두를 공급하는 로스팅 업체 대표 지미다. 영주의 모든 커피 지식은 지미에게서 왔다. 농담하는 걸 좋아하는 영주와 농담 듣는 걸 좋아하는 지미는 처음부터 죽이 잘 맞았다. 10살 넘는 나이 차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처음엔 주로 지미가 서점으로 놀러 왔지만 얼마 후부터는 영주의 집이 두 사람의 아지트가 됐다. 영주가 서점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하면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지미가 엉덩이를 털며 일어난다. 지미의 양손엔 늘 먹을거리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이나 아무렇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다. 맥락 없는 이야기가 시작돼도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받았다. 문득 대화가 끊겼다가도 어느새 다시 이어졌다. 한 사람이 길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는다기보다 핑퐁 치듯 짧은 문장들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영주 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민준이 얼마나 말이 없는가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다. 걔가 말이 없긴 없지. 난 처음에 무슨 인사봇인 줄 알았잖아. 하도 인사만 해서. 지미가 잠시 집중해서 오징어를 씹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대답은 잘해. 아, 그러네요. 영주가 이제야 알았다는 듯 오징어를 입에 문 채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민준 씨 대답은 잘해요.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민준 씨랑 얘기할 땐 이상하게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반응이 있어서 그런 거였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민준이만 그렇게 말이 없는 것도 아니야. 지미는 오징어를 계속 씹으며 말했다. 남자들 다 그래. 결혼하면 말이 없어져. 나는 지금 이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있다는 의미의 침묵이지. 영주는 권태를 침묵으로 이겨내려 애쓰는 남편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다가 말없는 민준 때문에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털어놨다. 처음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렇게 말이 없나 싶었어요. 내가 그 정도인가 싶었다니까요. 안 어울리게 웬 피해의식이야. 미움 많이 받고 살았어? 그렇다기보단 사람들하고 어울릴 틈이 없었다고나 할까? 그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혼자 하이힐 소리 딱딱 내며 앞으로 미친 듯이 걸어가다가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는데 주변 사람들도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슉슉 지나쳐가고 있더라고요. 내 귀에 대고 이것 좀 먹어볼래? 이거 되게 맛있어.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이거 미움 받았던 건가요? 미움 받았네. 아, 그런 거였어. 영주가 과장해서 한숨을 쉬자 지미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 씹던 오징어를 입에서 급히 뺐다. 헉, 그런 건가? 뭐가요? 혹시 민준이 얘 우리가 아줌마들이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민준 씨랑 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영주는 애교를 부리듯 양손을 쫙 펴선 지미 얼굴 가까이 들이대더니 엄지손가락 두 개를 쏙 접었다. 8살? 지미는 손바닥을 쫙 펴고 있는 영주가 귀엽다는 듯이 웃었다. 그럼 민준이가 30이 넘은 건가? 서점에 처음 왔을 때가 30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 8살 차이면 아줌마는 아니지. 그런데 민준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자긴 못 느꼈어? 뭐가요? 요즘 말이 조금 늘었어. 그런가? 이젠 이것저것 먼저 물어보기도 하더라. 그래요? 우리 애들하고도 웃고 떠들더라고. 오, 그래요? 귀여워. 귀여워요? 귀엽잖아. 떠들썩하지 않게 뭔가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에 골몰? 난 그게 뭐든 집중하고 있는 애들 보면 그렇게 귀엽더라. 귀여우니 잘해주고 싶고. 민주는 처음엔 영주가 왜 이렇게 맨날 과일을 주나 싶었지만 이젠 잠자코 받아먹는다. 주전부리할 쿠키나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사놓는 빵처럼 과일 역시 영주가 나름 고심해서 준비한 직원 복지의 일환일 거라고 민주는 생각했다.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 별로 좋아하지 않던 과일을 이젠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아쉬울 지경이 됐다. 쉬는 날엔 일부러 나가 과일을 사 먹기까지 한다. 습관이란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영주가 민준에게 과일을 준다는 건 이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때론 쉴 준비를 실컷 다 해놨다가 과일 한 조각 먹지 못하고 손님을 맞기도 하지만 오늘은 벌써 20분째 여유롭다. 이런 시간이 오면 영주는 천천히 과일을 먹으며 옆에 쌓아둔 책 중 하나를 읽는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마치 활자에 온몸을 기대듯 읽는다. 그렇게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고 초점 없는 눈으로 생각에 잠긴다. 얼핏 보면 멍을 때리는 것 같기도 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멍을 때리던 끝에 뜬금없이 민준에게 뭔가를 물어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준 씨는 지루한 삶은 버려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영주는 손바닥으로 턱을 괸 채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처음엔 혼잣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제 혼잣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민준도 잘 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버리고 다른 삶으로 떠나는 사람들. 도착한 곳에서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영주가 이번엔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오늘도 역시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이다. 왜 영주는 매번 이런 질문을 할까? 너무 오래 대답을 안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듯해 민주는 우선 이렇게 대답하고 본다. 글쎄요. 영주가 뭘 물을 때면 민준의 대답은 주로 네와 글쎄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어쩔 수 없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도착한 그곳에서 행복할지 불행할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제가 읽고 있는 소설에서요. 소설 주인공이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요. 다리 위에서 어딘가 묘해 보이는 여자를. 그 만남이 계기가 돼서 스위스에 살던 남자가 포르투갈로 열차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라 영영. 그냥 궁금해서요. 그 남자의 삶은 지루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거든요. 조용히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은 알아주는 그런 탁월함. 그런 탁월함을 지니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생 그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하루아침에 스위스를 떠나는 거예요. 도착한 포르투갈에서 그는 뭘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그곳에서 행복할까? 평소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영주가 책을 읽을 땐 뭔가, 그래,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민주는 재미있었다. 마치 한눈을 뜨고 꿈을 꾸는 사람처럼. 영주는 눈 하나로는 현실을 보고 눈 하나로는 꿈의 세계를 보는 사람 같았다. 얼마 전에는 민준에게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했다. 민준 씨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전 없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각자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찾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런데 못 찾겠어요. 뭘요? 의미요.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내 삶의 의미는 사랑에 있을까? 아니면 우정일까? 책일까? 서점일까? 어렵네요. 찾고 싶다고 해서 금방 찾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민준이 대답 없이 바라보고만 있어도 영주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무려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건데 그렇게 쉽게 찾아지겠어요? 그런데 꼭 찾고 싶은데. 못 찾는다면 아무래도 내 삶엔 의미가 없는 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글쎄요. 어차피 영주는 민준에게 대답을 원하다기보다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생각을 질문을 통해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 얼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는 대답을 매번 하는데도 핀잔 한 번 주지 않는 걸 테다. 한 번씩 구름 속에서 몽롱하게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씩씩하게 현실 맞춤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걸 민주는 조금씩 이해해 갔다. 그런 영주 옆에서 민준도 이따금 영주처럼 생각에 잠겼다. 생각의 끝에 막연한 꿈 같은데 가 닿기도 했다. 장래 희망이나 목표로 전환되는 꿈이 아니라 진짜 꿈.
남자가 포르투갈행 열차를 타고 갈 때 그 남자를 움직이게 했던 그런 꿈. 민주는 그 남자가 도착한 곳에서 행복했을지 불행했을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다. 누군가에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오늘의 삶과 완전히 다른 내일의 삶.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남자의 내일은 꿈을 이룬 이의 전형이지 않을까 싶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름 괜찮게 보냈으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1등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이라지만 꼭 모두에게 기억되어야 하는 걸까요? 빠르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대단한 결과물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다그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훌륭하고 대단하지 않은 내 자신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순 없더라도 가끔은 소소한 내 삶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손톱만큼이라도 스스로를 가꾸고 성장시켜온 내 스스로가 그만하면 됐다고 1등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온 내가 대견하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주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열심히 하루를 살아온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 참 열심히 살았던 당신 칭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